여기 지금 로딩이 다 되면 쓰자라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게 눈에 딱 보이고 좋긴 하지만, 코딩할 때 조금 더 이제 쉽게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하시는 게 달러 가로 열고 그냥 펑션입니다. 가로 열고 펑션, 그냥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이렇게 쓰시고요. 이렇게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시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에 사용한 것을,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달러 jQuery거든요. jQuery 안에다가 펑션만 집어넣으면 요걸 대신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로 통해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document ready, ready 함수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 대신에 보통의 경우는 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짧게, 최대한 짧게 이렇게 쓰셔가지고 밑에 있는 게 다 준비되면 이렇게 만듭시다 라고 쓰는 거죠. 저희가 이 CSS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실 때는, 찾을 때 jQuery, 여기 공식 사이트가 jQuery거든요. jQuery.com, 이쪽에 jQuery.com에 가보시면 CSS에 대해서 서치가 있습니다. CSS 서치가 있으셔서 서치에 대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서치에 대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CSS의 헤이트하고 위드는 이렇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CSS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CSS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CSS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프로퍼티 네임 이렇게 쓰시면 요 getter입니다. getter를 쓸 때는 프로퍼티 네임만 딸랑 쓰시면 getter입니다. getter. 얘는 CSS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올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값들을 가져올 때. 근데 이제 여기 CSS 값에 해당되는 것을 배열로 받아올 때, array. 얘는 이제 문자열 한 개만, 달러 한 개니까 CSS 중에서 컬러만 받은, 백그라운드만 가져온다, 컬러만 가져온다, 이렇게 할 때는 프로퍼티 네임을 한 개만 써요. 한 개만 쓰는데, 여기 프로퍼티 네임스 여러 개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배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배열. 그러니까 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제도 나옵니다. 예제. 이 예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쪽에 뭐 스타일 전부 다 하고, 스크립트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용하실 때, 여기 스크립트가 필요하니까 스크립트 했고, 스크립트를 밑에다가 써놨죠. 이거는 달러 펑션을 안 썼기 때문에 밑에다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게 먼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달러 디스, 내가 지금 한 것의 CSS 백그라운드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출력해서 쓰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거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것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돼 있으시고요. CSS 쪽에 요거 이제 getter 말고, 이제 세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세터입니다. 데이터를 세팅해서 사용하자. 그럼 그 밑에 또 설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퍼티 네임이 있고 밸류를 쓸 경우에요. 아시겠죠? 지금 사용한 거는 이제 프로퍼티 네임을 쓰고 밸류를 쓴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값을 집어넣자입니다. 이거 세터예요. 뒤에 밸류가 있으면 세터, 밸류가 없으면 게터. 밸류가 있으면 세터, 밸류가 없으면 게터입니다. 이해되세요? 되시나요? 예. 그래서 값이 있으면 세터가 되고요. 값이 없으면 getter예요. jQuery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jQuery가 있는데 그 값을 집어내릴 때 값이 없으면 getter고요. 값이 있으면 setter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CSS의 프로퍼티 네임에 이제 펑션을 이용해서도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프로퍼티스, CSS의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따로따로 한 개, 위드 한 개, 헤이트 한 개, 백그라운드 한 개, 따로따로 한 개씩 썼잖아요. 그죠? 됐죠? 한 개 썼습니다.
썼는데 이럴 때는 여러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써가지고 사용할 때는 이런 얘기예요. 사용할 때는 CSS를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있고 이런 수식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개를 써야 할 때는 제발 나와라. 여기 있네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세요.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키 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사용하세요. 이게 이제 CSS에 대한 네임이 되죠. 네임이 되고 여기에 이제 밸류 값이 됩니다. 콤마 이용하시고요. 땡땡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CSS가 적용이 될 거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CSS를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요. 저희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쓰라는 얘기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세요. 가로가 아니라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용해 주시고요. 이때는 땡땡을 쓰세요. 땡땡. 콤마를 쓰지 마시고 땡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됐죠? 사용하시고 여러 개를 쓸 때는 콤마를 쓰세요. 콤마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드 지정해 볼게요. 위드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위드도 콤마 말고 땡땡을 사용하세요. 콤마가 여기 이제 이렇게 콤마로 쓰고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헤이트 지정을 해서 헤이트도 이렇게 위드 헤이트를 지정해서 콤마 대신에 땡땡을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위에 세 개는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예, 이제 실행해 봅니다. 여기 우리가 가서 이제 다시 새로 고침해서 실행해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CSS 밑에 있는 거는 CSS 한 개씩 지정한 거예요. 얘네들은 CSS에 대해서 여기 CSS를 한 개씩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CSS에 대해서 이제 한 개씩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CSS 한 개의 속성을 지정을 할 때는 위드 콤마 속성 그 CSS 이름 콤마 밸류 아시겠죠? 밸류 이런 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죠. 그 지정할 때는 이제 CSS 가로 열고 이제 속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이름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한 개 쓸 때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를 쓸 때입니다.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거예요. 속성 여러 개, CSS 속성 여러 개 지정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제이슨 형식이라고도 쓰는데 지정할 때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걸 쓰세요. CSS 안에다가 지정할 때는 이제 CSS 안에다가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네임 이름을 쓰고요. 속성 이름을 쓰고 땡땡을 쓰세요. 땡땡 그 다음에 값을 씁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속성 이름 땡땡 그 다음에 값 이렇게 쓰는 거죠. 값 그 다음에 콤마 점점점 여러 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그 객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우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객체. 그 제이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요. 계속 뭔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스타일이라는 객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속성을 집어넣고 이름 변수처럼 넣어가지고 변수와 매수도 이런 걸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썼던 거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땡땡 그 다음에 값 근데 이름이라고 썼던 거는 이제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이거랑 똑같아요. 콤마 또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콤마 이렇게 해서 점점점 여러 개의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다. 그럼 요 한 개를 뭐라 그러냐? 요 한 개를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값이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함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할 때 이런 걸 쓸 수 있으신데요. 이렇게 쓰는 것을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객체.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네이션
이렇게 써서 JSON 데이터라고 이해합니다. JSON.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입니다. JS의 객체. 객체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객체가 돼요. 이해되시나요? 기체돼서 요런 거 이제 한 개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레타그 쓰고요. 사용해서 OBJ 객체입니다. OBJ 이거로 이제 중간알고 중간할 걸 써요. 이런 이제 객체란 뜻이고요. 객체입니다 라고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객체입니다. 그 객체 안에다가 지금 얘 이름을 쓰려고 그래요. 네임. 이쪽에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쌍따옴표 찍지 않고 이제 네임은 네임이다 쓰고, 이제 제 이름은 이영환이에요. 그래서 이영환이라고 썼습니다. 이영환. 됐습니까? 지금 여기 한 개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네임입니다. 됐죠? 이게 알럿 한 개 띄울게요. 알럿. 한 개 띄우고, 이때는 OBJ를 찍어라. OBJ 찍어라.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밑에다가는 OBJ 이꼬를 써놓을게요. 플러스로 누를게요. 예. OBJ 이꼬로 OBJ 써놨고요. 됐죠? 이번에는 점 쓰시고요. 네임 씁니다. OBJ 안에, OBJ라는 객체 안에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걔를 출력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꼬를 사용하시고, 플러스, 여기다가 obj.name이라고 써요. 되었습니까? 예. 실행해요. 새로 고치면서 실행하시면, 여기 이제, 오브젝트로 나오죠? OBJ는 오브젝트입니다. 되시겠습니까? 오브젝트입니다. 확인 누르세요. 네임 안에는, 오브젝트 네임 안에는 이영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값이 없죠? 여기 값이 없잖아요. 네임만 썼고, 그냥 여기 OBJ 해가지고, 값에 해당되는 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게터입니다. 걔 이름을 불러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요게 지금 JSON 데이터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오브젝트입니다. 얘가 오브젝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서, 요게 지금 이제 속성 중에서는 스타일 속성이라는 거예요. 스타일 속성 안에 요게 이제 프로퍼티 형식, 여기 프로퍼티가 아니라 속성 형식으로, 어트리뷰트 저장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OBJ에다가 obj.color 쓰겠습니다. 컬러.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를 좋아합니다. 오렌지. 쌍따옴표 찍을게요. 쌍따옴표 찍어서 오렌지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을게요. 찍으시면,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변수 이름이라든지 속성 이름을 내 맘대로, 속성은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속성 이름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어서 컬러라고 썼습니다.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찍어보자. 이렇게 컬러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보시면, 이렇게 여기 프로퍼티가 네임만 있는 것 같지만 프로퍼티 컬러가 생기는 거죠. 어트리뷰트 컬러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장할 수 있는 컬러가 생겨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보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고 이영환이고 컬러는 오렌지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이제 이렇게 검색을 json.stringp, 이제 JSON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안에 문자열로 만들자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JSON을 대문자로 만드는데, 대문자. 그래서 아까 제가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클릭했더니 소문자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JSON 데이터를 문자열로, 오브젝트다 이렇게 찍힌 거를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여기 OBJ를 찍어봅시다. 그럼 여기 오브젝트입니다 밖에 안 찍죠. 아시겠죠? 안 찍기 때문에 이제 얘를 오브젝트의 내용을, OBJ의 내용을
전체 문자열로 만들어서 데이터 확인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뭐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그냥 OBJ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OBJ만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JSON이라는 객체가 있다. JSON 점 쓰면 스트링 깊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OBJ를 넣어서 찍으시면 얘가 이제 문자열로 잘 만들어서 써줍니다. JSON 점 스트링 깊이 올 소문자입니다. 올 소문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자바스크립트는 대소문자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해서 쓰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여기 OBJ는 오브젝트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이영원, 네임은 이영원이고, 이거는 속성 이름을 직접 적어서 이제 여기다가 속성에 여기 들어가 있는 속성이 뭐냐라는 것을 알린 거죠.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스트링 깊이를 이용하시면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문자열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게 투스트링 메소드와 똑같은 겁니다. 투스트링 메소드 동일한 이제 내용이다. 아시겠죠? 문자열로 만들어서 걔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왜 객체냐? 객체는 변수와 객체 안에는 변수와 메소드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메소드들. 그래서 메소드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소드 저장을 한번 해보시면 obj 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스트링 깊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이제 obj.toString 이렇게 스트링으로 만들자. 저희는 이제 JSON 스트링 깊이보다는 저런 이제 이런 걸 쓰시는데 저희 OBJ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잘 할 수 있으나 모르겠다. 이런 거 쓸 수 있으시고요. 쓰시면 이제 펑션입니다. 펑션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를 걸어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걸 썼는데 여기 지금 이제 컨트롤 D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시고요. 이게 빨간색 잘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셔야 돼요. 끝이 됐죠? 얘는 펑션을 집어넣었어요. 펑션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알롯으로 사용해서 썼던 거 이렇게 썼던 거 이렇게 복사하시고 그 얘네들이 이제 여기 디스라고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알아먹으면 괜찮은데 디스를 집어넣었을 때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요.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변수이기 때문에 펑션 이렇게 toString 이꼬로 이렇게 변수로 사용해서 씁니다. 얘를 가로각 쓰면 얘 호출이잖아요. 메소드의 호출. 그러니까 가로각을 안 쓰고 toString이라고 쓰고 펑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펑션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이 디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디스를 그냥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됐죠?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저장했습니다. 이제 새로 고치면 지금 얘를 호출해서 사용해 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toString 세팅만 했기 때문에 스트링 깊이를 이렇게 밑에다가 내려서 스트링 깊이를 밑으로 내려서 이제 이렇게 전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얘는 이제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 안에다가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 썼고 얘를 이제 스트링 깊이로 함수가 저장된 걸 보는 거죠.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OBJ입니다. OBJ는 내용을 못 보는 거죠. 그냥 오브젝트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그 속성은 세팅된 속성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 얘는 컬러는 이제 나중에 넣은 거죠. 나중에 넣는데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거 확인 누르시면 지금 요거는 제가 toString에 해당되는 거, toString에 해당되는 것을 되는데 이런 처리문이 있다. 그 안에 있는 처리문이 나옵니다. 이런 처리문이 저장되어 있다. 함수로.
되셨나요? 저장돼 있다. 이런 게 나오시고요. 지금 이제 저장해서 사용돼서 쓰고 있고, 이제 확인 눌렀더니 F12 누를게요. 보시면 내용은 안 나오네요. 투스트링에 해당되는 걸 썼더니 제가 이제 이게 투스트링에 해당 스트링 깊이 대신에 얘가 지금 뭔가 처리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스트링 깊이를 썼더니 제이슨의 스트링 깊이 OBJ를 썼더니 이게 지금 요거만 나왔어요. 딸랑 요거 투스트링에 해당되는 것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린트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프린트. 이름이 예약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 그 예약어에 해당되는 것을 쓰면 얘가 이제 그 동작이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투스트링 깊이에 해당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똑같은데 이게 오브젝트 프린트 이런 펑션을 집어넣어서 썼다 이건데 뭐라고 A 언더바 A 함수가 나오는데 이걸 찍어라 했구나. 내가 투스트링은 그냥 내비두고 요게 지금 스트링 깊이 OBJ를 찍어라 했는데 OBJ 뭐야 저처리 그냥 펑션이 실행이 되어버렸어요. A 하면서 뭐지? 이거 확인해 봐야겠네요. 요거 디스라고 써서 그런가? 지워볼까? 그냥 알러스를 한번 써볼까? 테스트. 다시 F5 오브젝트 스트링 깊이에서 스트링 깊이를 썼더니 얘는 함수는 찍어주지 않네요. 펑션이 없어요. 펑션이 날라오는데 지금 A 펑션에 썼더니 펑션이 없죠. 그죠? 얼러타서 obj.a 찍어봐라. 마지막에 자, 지금 이제 여기는 펑션이 안 나왔고요. A 눌렀더니 펑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펑션. 나와서 펑션이 찍혔다. 얘는 펑션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 펑션을 실행하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펑션을 실행하자는 obj.a 가로가 닫고 이렇게 이제 실행하자요. 요거는 호출해서 실행해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알럿은 요거는 펑션 내용을 찍어라. 여기는 펑션은 제외하네요. 얘는 펑션 제외가 됐습니다. 함수는 제가 A를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스프링 깊이를 이용했더니 데이터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투스트링 메소드인 경우에 투스트링으로 써져 있는 경우에 데이터만 찍게 되죠. 그래서 이게 투스트링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obj 찍어서 사용하려면 이제 이거를 써야 되겠네요. 써서 쓰시고 요거는 이제 함수의 내용을 찍자. 이거는 함수의 A가 함수죠. 함수의 내용, 메소드인데 메소드의 내용을 찍자. 내용을 출력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요게 이제 메소드를 실행하자입니다. 실행하자. 가로가 닫고 호출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하자. 요거는 그냥 A까지만 썼습니다. A까지만 써서
이게 지금 A를, 여기 가로각 쓸 수 있으려면, 여기에 이제 리턴이 있어야 돼요. 리턴. 있어서 리턴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제 이걸 찍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리턴을 못 쓰고, 이렇게 가로역을 못 씁니다. 못 쓰시고,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메소드의 내용을 출력하자이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메소드를 실행하자입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메소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는 지금 스트링 깊이를 쓸 때는 메소드는 빠졌습니다. 펑션으로 집어넣는 거 빠져있고, 됐죠? 데이터 값 집어넣는 것만 출력이 됐고요. 확인 눌러서 보시면, 그냥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그 함수를 이제 찍어봐라. 이렇게 이제 했고요. 메소드의 내용은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함수. 이렇게 코드 들어있는 코드를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알럿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야, 이거. A 가로열고 가로 닫고. uncatched. alert is defined. is not defined. alot이 없다고. 스페링을 틀렸나? alert. 예, 스페링 틀렸어요. alert. 네. 스페링 틀려서. 예.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니까 uncatched인데 이게 지금 ALT is not defined 선언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 고침 알럿이 나와야 돼요. 알럿으로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나와야 됩니다. 실행이 됐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는 뭐하고 뭐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브젝트죠. 제이손 데이터입니다. 저장은 뭐라고 뭐가 더 저장할 수 있어요? 변수.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메소드 저장할 수 있다. 저장한 내용은 자바에서는 저장한 내용 코드를 출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컴파일 돼가지고 중간 코드로 다 바뀌죠. 그래서 실행하는 코드를 출력해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출력해 보고 싶어도 출력해 볼 수가 없다고요. 출력해 봐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어요. 펑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출력해 볼 수 있어서 가로열고 괄호를 빼시면 이거 어떤 처리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출력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문이 잘 맞으면 얘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열고 괄호를 이용해서 실행하시면 펑션을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 지금 이 펑션은 여기 썼습니다. 펑션 가로열고 괄호 사이에다가 펑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익명함수이고요. 익명함수를 집어넣고 입력하는데 A. 펑션의 이름은 A로 쓴다. A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해되시죠? 변수 이름 is 펑션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여기 펑션 가로 갖고 여기 익명함수네. 익명함수인데 반대쪽에서는 변수를 써서 그 변수에서 파라미터로 받겠죠.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로 열고 갖고로 전달을 하잖아요. 함수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저장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걔를 나중에 실행할 때 가로 열고 괄호 써가지고 실행하게 된다 이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익명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펑션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는 익명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익명함수. 익명함수는 변수명,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변수명을 이제 함수 이름으로 쓰죠. 함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걸 보시면 아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변수명이죠. 이게 변수에다가 함수를 저장한 거죠. 되셨나요? 펑션 다음에 원래는 펑션 다음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 생략한 거죠. 생략하고 중간에 열고 중간에 닫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이름이 생략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익명함수라고 이해한다. 이름이 없어요. 익명함수라고 이해하고 이런 경우에는 변수명이 함수 이름이 되는 거죠. 함수 이름이 된다. 그래서 변수 이름 가로 열고 괄호로 쓰는 거죠. 그러면은 함수 이름으로 이제 실행이 돼서 처리가 된다. 되셨나요? 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변수에다가
값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변수에다가 함수도 집어넣을 수 있구나. 함수를 집어넣으면 변수 이름 가로 밖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처리문을 사용할 수 있구나. 아시겠죠? 예,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특징 함수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